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수파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 전에 자금 출처 의심 사례를 인력과 시스템을 병행해서 선정한다는 그 말씀 드렸죠.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증여 추정, 이 세 가지가 지난 영상의 핵심이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 영상에서 제가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을 입출금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서 국세청에 자료가 그대로 전달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수정을 하자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된 자료가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찰이나 검찰, 국세청, 관세청, 국가정보원 이렇게 법에서 정한 8개 기관이 있어요. 각 기관에서 요청을 할 경우에 해당 자료가 전달되는 것이고, 전달될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금융거래 내역이 어디에 전달됐다고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게끔 관련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인의 금융거래 정보가 어디 전달되었다, 이런 문자나 연락을 받게 되시면 공권력이 있는 해당 기관에서 여러분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부모님께서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주실 때 생활비, 사업자금 일부, 주택 매입자금 일부, 내 자식 좀 도와주려고 중간중간 돈을 현금으로 빼서 주실 때가 있어요. 보통 계좌이체는 기록에 다 남으니까 현금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계좌이체는 오히려 자동 보고가 안 돼요.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될 때 은행에서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자동 보고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계좌이체는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탈세나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가 들어간다면 결국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계좌이체 내역도 들여다보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뭐는 안전하고 뭐는 안전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은행에서 현금을 거래할 때 어떤 경우에 보고되고 어떤 경우에 보고되지 않는지, 그 케이스들을 몇 가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보겠습니다. 우선 제도를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제도는 2006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느냐? 아니에요. 국제기구에서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G7 국가들은 다 있습니다. 보통 세금 탈루나 테러 자금, 우리나라는 비교적 테러 안전국이긴 하지만 이런 테러 자금 추적이나 무기 밀거래, 밀수,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자금들을 추적하기 위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세금 탈루 적발이나 실명제 위반, 고액 체납자 추적에 많이 활용하죠. 도입 당시에는 5천만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이 보고 대상이었어요. 이게 3천만원 이상, 다시 2천만원 이상,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서 강화되다가 2019년 7월부터 1,000만원으로 바뀌었죠. 아직도 2천만원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1,000만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도 현재 1만 달러가 기준이에요. 하나로 1,000만원이 조금 넘죠. 어쨌건 2019년 7월 1일부터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동일한 날에 동일한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여기서 포인트는 현금이란 거예요. 이 부분 많이들 혼동하시는데 이제부터 케이스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보고되고 어떤 때는 보고되지 않는지 지금부터 자료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케이스 1, 동일한 날에 우리은행에서 1,00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 또는 출금할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같은 날에 같은 은행에서 1,000만원 이상의 입출금이 보고되는 것이니까. 제가 편의상 우리은행으로 표현했는데 국민은행, 농협, 모든 은행 다 마찬가지예요. 케이스 2, 같은 날 우리은행에서 500만원을 먼저 출금하고 잠시 후에 500만원을 또 출금했어요. 하루 동안 총 1,000만원 출금했죠. 보고 대상입니다. 이건 입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상황입니다. 같은 날 같은 은행에서 500만원을 입금하고 또 500만원을 출금했어요. 입출금 거래 내역 합이 1,000만원이죠. 자, 입금은 입금대로, 출금은 출금대로 각각 계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니에요. 네 번째 케이스 볼게요. 같은 날에 국민은행에서 500만원을 출금하고 우리은행에서 500만원을 또 출금했어요. 은행이 다르죠?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주체는 해당 은행이에요. 각자 자기 은행 것만 따지지 타 은행 것까지 합산하지는 않아요. 입금뿐만 아니라 출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은 그렇고 그러면 수표는 어떨까요? 은행에 1000만원짜리 수표 또는 100만원짜리 수표 10장, 이렇게 1000만원에 해당하는 수표를 입금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관련법에 현금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표를 현금처럼 유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10만원권. 그런데 이건 그 수표에 적혀있는 금액만큼 은행에서 보증한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현금처럼 유통하는 것이지, 엄밀히 따지면 수표는 보증 문서일 뿐이지 현금은 아니에요. 보고 대상이 아니고요. 입금뿐만 아니라 수표를 출금할 때도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의 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이면 보고 대상입니다. 1000만원 수표가 은행에 들어오는 것은 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동시에 1000만원이라는 현금이 지급됐죠. 보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현금을 수표로 교환하는 경우도 1000만원 이상이라면 보고 대상입니다. 그럼 계좌이체를 보겠습니다. 내가 친구에게, 엄마가 아들에게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 계좌이체는 현금이 직접 이동된 것이 아니죠. 현금은 어느 은행에서도 움직이지 않았고 장부상으로만 이동이 된 거죠.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받은 그 상대방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그 금액을 하루 만에 현금으로 인출한다면 그때는 보고 대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 하나만 더 볼게요. 은행에서의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보고 대상이고, 개인 간의 계좌이체 내역은 1000만원이 넘더라도 보고 대상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머니가 현금 1000만원을 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아들인 저한테 무통장 입금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냐 아니냐, 저도 이건 좀 아리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은행에 질의를 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는 게 최고예요. 우리은행 질의 결과 이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이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주체는 보내는 쪽 은행이 아니라 받는 쪽 은행이 보고 주체라고 해요. 즉 우리은행 창구에서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지만 이 현금의 최종 수취은행이 국민은행이기 때문에 보고 대상은 우리은행이 아니라 국민은행이 된다는 거죠. 어쨌건 보고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좌이체나 현금 거래 중에서 어떤 것은 안전하고 어떤 것은 안전하지 않은지 이걸 설명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좌이체는 자동 보고되지는 않지만 거래 내역이 남는 거고, 현금은 관계당국에서 추적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은행을 통한 일정 조건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으로 보고하게끔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예요. 세부적인 케이스들을 여러 개 봤으니까 여러분이 은행에서 입출금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보낼 때 어떤 경우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고 어떤 경우에는 보고 안 되는지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